자, 저번에 흑제복사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네. 여기서 막판에 되게 중요한 수식들이 있는데 아이고. 이런. 아이씨. 흑제복사 이론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꼭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겁니다. 어떤 말을 썼었냐면 광량자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광량자.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포톤이라고 했죠. 이게 뭐였냐면 흑체 안에 진동자라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동자끼리 주고받는 에너지 단위, 뭐 최소 단위라고 해도 되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동자끼리 주고받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광량자, 포톤이라고 했는데 그 포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E equal h nu 이 표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에서 저 h가 뭐였죠? h가 바로 그 유명한 플랑크 상수였죠. 그 값이 얼마? 값이 얼마? 얼마요?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저 정도 됐었습니다. 자, 물론 저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문제에서 주니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저 U 이게 뭐였죠? U 누구의 진동수? 진동자. 추리하는 빛 에너지, 출입하는 빛 에너지의 진동수였습니다. 알겠죠? 진동수.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뭐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U 있죠? 이걸 뭐로 바꾼 거냐면 요걸로 바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선 C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그 유명한 광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램다. 램다는 뭐였어요? 파장. 누구의 파장?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이었죠. 그 U랑 F랑 똑같은 거예요. 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F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U라고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F라는 데도 있고 U라는 데도 있고 뭐 같은 겁니다.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이거죠. F는 그냥 모든 종류의 파동 진동수예요. 근데 이제 U는 이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관습적으로 그 종류의 파동 중 이중 빛의 진동수를 U라고 보통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웨이브라고 하는 게 빛만 있는 게 아니고 소리도 있고 아니면 파도도 있고 그런 게 다 웨이브잖아요. 근데 그 모든 웨이브의 진동수를 일반적으로 F라고 써요. 왜냐면 영어로 프리컷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하필 그 파동 중 그 파동이 하필 비칠 때를 관습적으로 U로 써요. 알겠죠? 근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바꿔 쓴다고 해서 뭐 누가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통 그런 관습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 이 수식은 나중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요 이후 세대에
이후가 아니고 불과 몇 년 후에 누구에 의해서 일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석. 일석이조. 예, 그 일석이조 할 때 그 일석 씨입니다. 이조를 가지고 있는. 일석 씨가 누굴까요? by 미스터 일석입니다. 아, 정일원. 일원. 바로 일석 씨의 어떤 그 뭐냐면 연구 결과로 이 수식을 이제 이렇게 바꿉니다. 원은 와. 자, 일석 씨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돌턴. 아, 돌턴이요? 아인슈타인.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 맞다. 이게 독일어로 아인이 어떤 뜻이냐면 독일어로 하나를 뜻합니다. 그리고 슈타인이 이게 슈타인이 돌을 뜻합니다. 아 이름이. 예, 이름이 아주 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국 사람 이름인데 안녕하십니까 김짱돌입니다.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짱돌이야. 그러면 이름이 짱돌이라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즉 독일 사람들한테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은요 그런 느낌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 이건 멋있잖아요. 이제 아니야 그냥 뭔가 좀 생소했어요. 이해할 때. 물론 외자가 흔치는 않아서 그렇긴 한데 난 멋있던데요. 왜냐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이안 감독이 있어요. 아까 저 시청으로 김이하다 했어요. 이안 멋있잖아요. 이안 그렇죠? 자, anyway.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노력으로 이 수식은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호 관계를 활용하면 누가 누구란 얘기냐면요. 난데없이 등장하는 이 P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맞습니까? 네. 제가 바로 뭐냐? 바로 저 빛의 운동량입니다. 오.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이 흑제복사 이론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놓아야 할 수식, 그래서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를 통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한번 뭐요? P가 MC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고 그냥 에너지를 PC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 수식을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한번 읊어볼 텐데 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앞으로 뭐 하려면 이게 무조건 필요하겠지. 자, 한번 읊어봅니다. E는 H뉴, 이는 H뉴. 람다분의 HC, 양다운의 HC. PC. PC.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딱 써놓은 다음에 이 관계에서 그냥 진동수는 파장분의 속력이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걸 여기서 찾으라고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빛의 경우 진동수를 빛의 속력으로 파장을 나누면 되는구나. 바로 여기서 파악하면 되고 빛의 운동량은 플랑크 상수로 파장을 나누면 되는구나. 알겠죠? 그렇게 이 수식에서 바로 그 개념을 찾으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해서 수식을 구성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걸 외워서 여기에 숨어있는 개념을 뽑아내. 알겠지? 네. 그래서 이 수식을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됐다. 자, 그 다음. 자, 어디로 가보냐면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그 다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어디로 가면 되냐면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쭉 넘어가면 어디 갔나 이건데 여러분 학교에 시험에 이거를 낼지 안 낼지 모르겠네. 낼지 모르겠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해볼 주제는 81페이지를 보세요. 81페이지 81페이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81페이지. 네, 자 81페이지 3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3에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서 당연히 수능 화학 원 교과 과정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은 주제라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만 할 때 딱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거를 그냥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도 쟤를 그냥 고등학교 때 달달달 외웠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이걸 시험 문제에 내진 않더라고요. 정말 모든 시험에서 다 나오는 건데 작년에는 시험에 안 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기억으로는 이게 수학적 증명 과정이거든요. 그 수학적 증명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서 많은 학교에서 그 증명 과정을 시험에 직접 내기도 해요. 그냥 생짜로 증명하시오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증명 과정을 쭉 보여준 다음에 빵꾸를 뚫어 빵꾸 뚫어가지고 여기 뭐 들어가야 되니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험에 나오는데 작년에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학자된 입장에서 이걸 설명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증명 과정을 제외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증명 과정을 학교에서 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 3.1 러더포드의 플래나터리 모델. 자, 우선 러더포드 얘기 먼저 해보죠. 여러분 혹시 러더포드라는 사람 알아요? 네. 네, 뭘 발견했죠? 원자핵. 원자핵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러더포드는 원자핵 발견 후 원자핵 발견 후 이제 원자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실 러더포드는 원자핵 발견한 업적으로 무슨 상까지 받아요? 노벨상. 노벨상까지 받죠. 노벨상까지 받았으니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러더포드가 제시한 모델을 그 유명한 플래나터리 모델이라고 해요. 플래나터리. 자, 모델이라는 말은 알 거고요. 플래나터리가 뭐예요? 행성. 행성 알겠어요? 그래서 행성을 뜻하는 왜 태양 주변 도는 지구 같은 게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행성을 뜻하는 형용사예요. 행성형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성을 뜻하는 형용사를 플래너터리라고 쓴 거예요. 행성이 영어로 플래닛이잖아요. 그 플래닛에다가 ARY 써가지고 플래니터리 이렇게 바꾸는 형용사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행성형 모델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짜잔. 자, 이게 누구냐면 핵이겠죠. 원자핵. 핵. 이 핵을 그냥 뭐로 가정한다? 뭐와 같은 거다? 별이요, 별. 그렇죠, 별. Just like. 네, 태양 같은 거요.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뭔가가 슉 뱅글뱅글 돌아다닐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다닐 거야. 누가 뱅글뱅글 돌아다닌다? 바로 봐. 짜잔. 전자요. 근데 이 전자가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별 주변에 행성이 뱅글뱅글 돌아다니듯 저기에 있는 핵 주변에 전자가 뱅글뱅글 돌아다닌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과 전자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더 커진다. 그래서 핵에서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자가 좀 천천히 뱅글뱅글 돌고 핵에 가까울수록 전자가 빨리빨리 돈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고전 역학하고 큰 다름이 없죠, 그렇죠? 네. 고전 역학적으로도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때 전자는 임의의 어떻게 되냐면 임의의 궤도와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 에너지가 그냥 아주 연속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커질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작아질 수도 있고 알겠어요? 뭐 아무 데서나 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제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성 별 주변에 행성이 잡히는 것도요. 그 행성이 뭐 그 별 내부에서 생겨서 튀어나왔건 아니면 외부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별에 잡혔건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나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초기의 그 역학적 에너지 그거에 따라서 별하고의 궤도가 정해지잖아요. 임의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궤도, 아무 운동 에너지나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다른 이제 특히나 전파 물리학자들, 빛 에너지를 주로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임의의 궤도가 아니라 일정한 이 같은. 그 전에 이 그 러더포드의 모델은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수소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 뭐라고요? 수소선 스펙트럼이요. 수소 뭐요? 수소 스펙트럼. 수소 스펙트럼. 그 전에요.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도현이 뭐? 저번 시간에 흑체 복사할 때 얘기했던 거거든요. 시원이 저번 시간 수업 안 봤죠? 봤어요. 진짜로요? 안 봤어요. 저번에 불러서 진짜로요? 나왔잖아요. 대단하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다 우리 적었네. 불러서 다안 써요. 좋았어. 자, 그러면 시원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는데? 식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하. 그래요? 좋아. 불연속점이다. 불연속이요? 그 전에. 준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자,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 전자는 어떻게 가속 운동하면 에너지가 없어진다. 그 역학적 에너지의 다시 이 모델의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쓰다 말았던 거 1. 전자는 가속 운동하면 그 비에너지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에너지로 에너지 일부를 빛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한다고 했죠.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
그게 흑차 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냐면 흑체 복사에서 전자는 어떤 가속 운동을 했어요? 흑체 내부에서 전자는 어떤 가속 운동을 했어요? 흑체 내부에서 전자는 어떤 가속 운동을 했어요? 예, 어떻게 가속도 운동인데 왜 어떻게 등속이 나왔어요? 등속 왜 했습니까? 등속 업무. 그냥 등 가속도. 흑체 내에서 전자는 어떤 가속 운동을 했어요? 반조하고 어떤 운동에 안 보여요? 진동. 진동 운동. 그래서 핵 안에서 흑체 안에서 핵 주변 전자는 진동 운동하면서 뭐 한다고요? 가속 운동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 진동 운동하면서 뭘 내놓게 되는 거예요? 빛에너지를 내놓고 그 빛에너지에 시뻘건 흑체가 사람 눈에 뭐가 빛을 발하는 것 보이는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원래 태양은 빛을 낼 작정이 없었어요. 태양은 빛을 낼 작정이 없었고 그냥 그 안에서 수소 원자핵끼리 충돌해서 핵융합이 될 예정인데 충돌해서 핵융합이 되다 보니까 막 서로서로 때릴 거 아니에요. 때려서 움직였을 뿐이에요. 때려서 움직이는데 옆에서 때리고 뒤에서 때리고 말니까 부르르 떨 거 아니에요. 계속 병진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니까. 그러니까 진동하다 보면 달려있는 전자도 같이 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자도 진동 운동을 하다 보니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 일부가 빛 에너지가 돼가지고 바깥쪽으로 방출하게 된 거예요. 그걸 지구에 있는 우리가 보고 야 빛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모델에서는 전자가 무슨 운동한다고요? 보세요. 전자의 전자가 봐봐. 전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원 운동은 아시다시피 가속이에요, 등속이에요? 이건 가속 운동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의 속성에 의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다가 접선 방향으로 하고 빛을 방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저 전자가 역학적 에너지를 잃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잃는다는 거죠. 그러면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를 잃으면 저 전자는 핵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져요. 자, 이 핵하고 이 전자는 인력이 있잖아요.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끌어당기는데 하필 어떻게 돼요? 원운동을 해버리면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끊임없이 지구는 태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거 몰라요? 몰라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태양이 있고 뭐 태양 외계에서건 뭐 하여튼 어디서건 지구쯤 되는 행성이 태양을 향해서 그냥 직진해요. 그냥 직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직진하면 확 충돌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런데 왜 지구는 태양에 충돌하지 않아요? 돌고 있어서 접선 가능. 바로 그 중력 방향에 비껴서 입사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여기 이제 태양이 있잖아요. 물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안 해줘요. 자 봐. 여기 이제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면요. 끊임없이 계속 태양 쪽으로 떨어져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중력으로 끌어당기니까요. 그럼 나중에 지구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요. 지구는 이쯤 와 있어야 돼요.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태양을 향해서 접근해서 결국엔 태양이랑 쾅 하고 충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원래 스스로 태양이 끌어당기는 인력과는 무관하게 어떤 운동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운동 성분을 가지고 있냐면 이 중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우연찮건 뭐고 하여튼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지만 이 속도 성분이 살아남아서 이 속도 성분 덕에 얘는 아래쪽으로 태양 쪽으로 접근하면서 이 속도가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리 시간에 왜
투사하는 운동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운동 막 계산하고 하잖아요. 2차 방식으로 나타내고 하잖아요. 그 2차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이 지구가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선 끌어당기는데 수직한 성분의 속도 성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태양이 이 지구가 이쯤 있어야 되는데 X축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위치가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라고 그냥. 그게 연속되면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라고. 그래서 지구는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태양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잘 봐. 만약에 태양 역시 어떻게 생겨요? 태양 역시 동그랗게 생겼죠. 근데 태양이 만약에요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태양이 동그랗지 않고요. 태양도 이렇게 평면처럼 생겼으면 만약에 결국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랑 부딪힌다니까요. 근데 하필 생긴 것도 태양도 어떻게 생겼대요? 태양도 동글동글하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계속 영원히 도는 거예요. 그냥. 이게 원운동의 의미라고요. 아니, 물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안 해줘요? 네. 알겠죠? 태양이랑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요. 아이 진짜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쌤이 아까 멀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잘 봐요. 빛을 방출하죠. 빛을 방출해버리면 뭐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빛을 방출해버리면 뭐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속도 성분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속도 성분이 줄어들어 버린다고. 왜냐면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외부로 방출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 궤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궤적이 속도 성분이 작아지니까 이 궤적이 이렇게 꺾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져 버린다고. 이해했어요? 이 정도 물리학을 안은 알아야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빛을 방출할수록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너무 물리학적인 얘기라 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멍해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이러한 모델로는 이러한 모델에 의하면 전자는 계속 궤도 반지름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핵과 충돌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 후에 소멸하겠죠.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전 우주의 핵은 안정하게 있을 수 있어요? 핵은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져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핵은 없어져요? 그냥 그대로 잘 있어요? 잘 있죠.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러더버드의 플래너터리 모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논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입시에 이게 나왔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근데 2차 면접 때 나왔어요. 뭐라고요? 2차 면접 때 나왔어요. 진짜로요? 이야, 이 보호 모델이 나왔었어요? 네, 자소서 쓰는 거 아니에요? 잘 썼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멋지다. 그거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왜요? 선생님이 저를 난간에 매달아 뭐라고? 화학 선생님이 네, 그 당시 화학 선생님이 저를 난간에 매달아뜨렸어요. 왜요? 네, 좀 외워라고. 진짜로요? 네. 그 학생 누군데요? 이름이 뭐였지? 이영준. 진짜로요? 야, 그 선생님 때문에 합격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야, 대단하다. 전 정인호 쌤한테 되게 내가 그렇게 잘해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잘 안 줬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요즘 잘해주려고 내가 엄청 노력해요. 네, 제 자소서 안 맞잖아요. 나는 그거 중등 입시를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요즘 잘 몰라서 그거 왜냐면 난 고등 수업을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뭐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자 여기까지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지울게요. 네. 준다. 지문사지요. 그래서 요 세 번째 하이드로제닉 자 아이온 모델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러더포드의 모델이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해낸 이 보어라는 사람은 어떤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어는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하느냐. 첫 번째 1. 우선 첫 번째는 질량 Me 인 전자가 원자핵 주변 반지름 R의 궤도를 역시나 등속력 원운동한다. 원운동한다. 라고 우선 첫 번째 가정을 합니다. 그럼 우선 저기까지만 보면 저 러더포드 모델하고 특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저까지는 사실 러더포드하고 얘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보어가 얘기하는 얘기는 아직 양자역학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어는 아직은 고전역학의 틀 안에서 이런 수소 원자 모델을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고전역학처럼 핵 주변에 전자가 돈다고는 했는데 이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데 아까 러더포드는 모든 궤도의 임의의 운동 에너지로 다 전자가 뱅글뱅글 돌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러더포드는 원자 내부 보어는 원 내부에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불연속적 궤도가 있다. 궤도들이 있다. 라고 그냥 다짜고짜 가정합니다. 이유는 보어도 몰랐어요. 그거 암기. 예, 보어도 모르고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짜고짜 저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도 안 밝혀주면 지금은 대강 어떤 이유 때문인지 대강 느낌은 갔는데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한 궤도 사이를 전자가 전이하면서 자 여기 좀 어려운 한자가 나왔는데 전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전이? 이동. 전이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왔다 갔다를 때 왔다 갔다. 전이란 말은 꼭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이럴 수 있는 걸 전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궤도 사이를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빛 에너지가 출입한다. 라고 가정한 겁니다.
자, 출입이니까 빛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 하겠죠? 네. 그러면 자, 빛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이 전자가 더 안정한 궤도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불안한 궤도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불안한 궤도. 받아야 갈 수 있는 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원래보다 에너지 상태가 더 불리한 궤도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전자가 만약에 전자전이를 하면서 빛을 외부로 방출한다. 빛을 방출하면서 궤도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더 불안한 궤도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더 안정한 궤도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더 안정한 궤도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고전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 준다.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핵 주변 전자의 각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묘하게도 어떤 말이 있냐면 양자화란 말이 있죠. 네. 자, 저 양자화란 말의 뜻이 이제 뭐냐면 불연속적이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 각운동량이라는 것도 그렇게 익숙하진 않죠. 물리 시간에 각운동량도 배웠나요? 어제 배웠습니다. 아, 어제 배웠어요. 각운동량 배웠으면 외적도 배웠겠네. 외적이요. 네, 외적이요. 이렇게. 외적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외적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각운동량 찾잖아요. 네. R 벡터, 외적, P 벡터 이렇게 네. 찾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각운동량이 불연속적으로 허용되는 각운동량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왜 이런 식의 가정을 하냐면요. 그게 나중에 뒤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디 더 쓰면 허용되는 각 운동량들만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이러냐? 이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바로 전자가 외부로 빛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요? 저 각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알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보어는 저걸 직접 알지는 않았고요, 못했고요. 이후에 그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물질파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으로 이후에 저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왜요? 아, 진짜로요? 그래요? 알았어요. 좋아. 됐죠? 네. 됐죠? 또 돈이 또 자네. 또 자네. 지금 몇 시야? 우리 돈이 계속 자네. 지금 6시 16분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됐죠? 그래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